새로운 좋으신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한서 집사님이라고요. 이한서 아시아나 여행사의 또 사장 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신데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이렇게 마중을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깔리 오리사테 아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테네 오신 거를 참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 말이요. 전부 다 다들 은각시밤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신 일정이 가장 힘든 일정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커다란 배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게 참 힘든 일정인데요. 부사다시에서 오셨을 때도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재밌었어요? 네, 아주 뭐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실적으로 상당히 그 힘 아주 여태까지 잘 끝내셨습니다. 아마 이 일정에서 구사다시 반모섬 또 이 삐레아로 연결되지는 이 일정이 가장 힘든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항상 이 반모섬에서 계시면 항상 마음이 긴장이 되죠. 혹시나 이거 배가 풍랑이 심하면 안 떠날 수도 있는데 그 큰일 아닙니까? 이거 참 배가 이거 제대로 올까 이런 그 걱정 때문에 항상 이렇게 걱정하고 어저께 우리 최평화 집사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뭐 몇 시에 출발합니까? 뭐 그것만 이제 알면 여기 몇 시에 도착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여간 잘 도착해서 참 감사한 일이죠. You can start now. Kalimera, good morning. Welcome to Piraeus. Hope you have a good trip today. Yorgos, your guide. Theodoros is your driver at your service. 요르고스라는 나라의 그 현지 안내원입니다. 반드시 이분이 있어야지 오늘 그 안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 드라이버는 스테오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리스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세오스가 하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도로라는 말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그 거창한 이름을 갖다 가진 그 드라이버인데 본래 그리스 말은 상당히 좀 다소 좀 호들갑스럽고 상당히 좀 크죠. 그 의미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자, 지금 도착하신 이곳이 피레우스라는 항구입니다. 이 피레우스라는 항구는 아테네 외항인데요. 아테네하고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이제 지금 한식을 하시기 위해서 일단 아테네 시내로 들어가셨다가 고린도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아테네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이 날에 굉장히 커다란 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기념일 중에 하나인데 오히데이라는 날입니다. 오히데이. 오히라는 말은 이 나라 말로 아닙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그 네에 해당하는 이 나라 말도 역시 네입니다. 똑같죠. 그 말은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 없겠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네, 이 똑같은 말인데 아니요는 오히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히데이, 아니요 날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왜 이런 말이 나냐면은 이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이태리군이 이 나라를 갖다 같이 합치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나라에서 오히 아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기념해가지고 이 오히데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피레우스는 약 150만 명이 살고요. 아테네는 250만 명이 살아서 전부 다 이 아테네는 400만 명이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도착하신 이 피레우스 항구는 행정적으로는 아테네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레우스 시장이 따로 있고 아테네 시장이 따로 있지만은 그래도 흔히 아테네라고 말한다면은 이 아테네하고 피레우스하고 같이 합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흔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서울하고 인천하고 그냥 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가이드는요 전문 가이드가 합니다. 저는 가이드 잘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가이드를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오늘 고린도하고 아테네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온 지 11년 됐습니다. 이 그리스에 와서 이제 11년 됐죠. 여기 살기 전에 3년 동안 왔다 이제 카이로에 살다가 지금부터 11년 전에 그리스로 왔었습니다. 카이로가 참 괜찮았는데 카이로가 좀 이렇게 제가 살기엔 좀 깨끗하지가 못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11년 전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소 지방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터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다 그리스 사람들이 만드는. 그래서 그 이스탄불이라는 그 말도 원래 이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식민지를 갖다 만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스틴폴리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 줄여가지고 이스탄불이라는 말이 된 거죠. 마치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나라가 일제 32년 때 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구경했어요. 구경해가지고 경주를 보고 다시 미국 가가지고 야, 그 일본 가니까 말이야 그 경주에는 북사 끝내주더라 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그걸 언젠가 다시 뺏으려고 그러는데 그리스가 강하니까 그걸 뺏길 리가 터키가 강하니까 뺏길 리가 없습니다. 터키는 현재 이 군사로서는 최고 강대국을 지칭합니다. 약간의 그 주변 상황을 말씀드린다면요, 이 터키와 그리스 간의 어떤 그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의 세계 중재자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편에 들기만 하면 뭐 이거는 언제든지 오케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완전히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그 진짜 아주 세계를 가도 이제 그 좌지우지한다라도 과언이 아닌데 꼭 터키 편을 듭니다. 꼭.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에서 죽을 맛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독도 문제라는 그 비슷한 것이 이미야라는 그런 섬인데도 하여간 야간에 여태까지 미국은 터키 말을 들어가지고 이 그리스는 하여튼 미국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하고 이제 미국은 이제 또 나름대로 고치기 있겠죠. 어떻게 터키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아랍 전체를 어떻게 한번 좀 키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되죠. 얼마 전에 그 터키 수상이 리비아를 갔습니다. 리비아. 그 리비아가 전부 다 금수 좋지 않은 데 아닙니까? 리비아를 가가지고 이런 모든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또 비판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터키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나라가 이제 터키입니다. 자, 터키하고 그리스가 한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이 그리스는 인구가 1,050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400만 명이 살고 있다니까 거의 인구의 반 정도가 이 아테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로 되는 거죠.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입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을 갖다 포세이도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포세이도노스라는 이 말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지금 쭉 끼고 여태까지 오셨죠. 그래서 포세이도노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왼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길은 이제 아테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피리오스였고 이제 아테네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오른쪽으로 저렇게 쭉 갔다면은 계속해서 바다를 끼고 이제 쭉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왼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서 첫 번째 나오는 이 길을 갖다 신구르길이라고 합니다. 이 신구르길은 아테네하고 이 피리오스하고 서로 연결을 해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가장 넓은 길이죠.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피라미드처럼 생긴 이 건물 하나 있죠. 바로 이것은 옛날에 그리스의 유명했던 손바강 오나시스 기념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million was spent. 이 사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리스 분은요, 그 현재 정치 상태가 굉장히 못마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판드레오 그러면은 그냥 이전에 이 수상이었었는데 아주 그 욕을 많이 하는 분이합니다. 아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약 1,600만 원, 1,600만 드라크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도 약 한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분인데, 심장병 걸려가지고 한 나라의 수상이 5천만 원 들어가서 그냥 많이 들어간 거 아닌데, 이분 아이가 못 맞다는 거고요. 그 사이가 좀 그렇고요. 자, 지금 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높이가 비슷하죠. 건물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죠? 건물 높이가 높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지역은 지진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층수의 높이를 제한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쪽은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저기 보이죠?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 신구로 이쪽은 양쪽에 자동차에 관한 많은 업체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우라든가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쪽에 진출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거의 시내에 다가왔습니다. 만났더라. 거기서 가진 돈 다 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저는 가면서 참 기분 좋게 여기 가서 사도 바울께서 이거 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목말라가지고 물 한잔 하시던 곳입니다. 그러면 참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위에 바울이 아들을 떠나 브린도 이르니 라고만 적혀 있으니 그렇게만 적혀 있어가지고 참 것이 어떤 때는 아니까요. 이것이 거꾸로 은혜가 된다는 거죠. 야, 성경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생은 그냥 안 써버렸구나. 그냥 완전히 생략되어버렸구나. 그 전도하셨던 그 오늘 그 오후에 그 아레오가고 언덕하고 아크로폴리스 또 알지 못하는 신뢰교회라는 담 이렇게 오늘 아테네와 고린도를 보시게 됩니다. 예, 저는 아무튼 오늘하고 내일 저 떠나가실 때까지 안내를 맡은 이름이 이순자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순자죠. 그래서 저 턱을 깎고 이렇게 여기 와서 가인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하고 일정을 하루밖에 안 계시지만은 아는 것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안내 드릴 걸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저 남편을 따라서 아까 그 한국에서 만났던 그 이한서 집사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14년 전에 카이로에 가서 살았죠. 카이로에서 한 2년 살다가 11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남한의 한 배 반이 됩니다. 이곳의 인구는 약 1050만인데요. 450만이 아테네에 살고 있어요. 이 아테네가 제1도시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약 250만이 제2의 도시인 데살로니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데살로니카 지역도 이 북쪽에 있는 이 그리스의 한 수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인구가 아테네와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단위는 합해 단위는 드라크마, 성경에 나오는 드라크마입니다. 전에는 물론 렙돈이라는 더 아주 작은 단위도 있었지만은 지금 그 렙돈은 사라지고 너무 작으니까 단위가요. 지금 드라크마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언어는 물론 히라버, 이 그리스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신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기록을 하셨죠. 이 나라를 영어로는 그리스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히랍이라고 그러고 이 나라 말 자체로는 헬라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 한국 교민은 약 2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하기 전까지는 약 한 600명의 한국 분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후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을 했죠. 그래서 돈벌이 하려면 차라리 한국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살던 400명의 한국 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가셨어요. 여기 200명은 순수 교민은 아닙니다. 뭐 유학생 아니면은 뭐 주재 상사 직원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200명의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는 여기 사실은 순수 교민은 얼마 되지를 않죠. 여기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곳의 종교는 히랍 정교, 그릭 오소독스라고 해서 히랍 정교회가 국교입니다. 약 인구의 97%가 히랍 정교회 교인입니다. 지금 바로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고린도 운하까지는 약
차가 밀리지 않으면 1시간이면 가고 차가 밀리면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은 간단히 고린도 운하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가셔서 고린도 그 성지와 유적지를 보신 다음에 다시 부지런히 오늘 그 5일이라고 그래서 그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가 일찍 문을 닫아버려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아크로폴리스 안 보시면 안 되니까 고린도에서 부지런히 하고 부지런히 아테네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 나라 말로 아크는 높은 언덕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입니다. 높은 언덕 위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보물 1호가 저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오늘 오후에 모시고 올라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밑에 보면 레일이 없습니다. 그 철도가 없어요. 무게도 전차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 전체가 한 나라이지만 옛날에는 도시마다 국가였었죠. 그래서 폴리스, 도시국가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테네도 하나의 도시였었고 도시면서 국가였었고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고린도도 도시면서 국가였었고 그 외에 뭐 델피, 또 스파르타 등등 이렇게 도시마다 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엄하게 교육시키는 걸 갖다가 무슨 식교육이라고 그럽니까?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스파르타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주 전쟁에 용감한 전사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엄한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내려와서 엄한식 교육을 보고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그 스파르타는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고린도가 속해 있는 필로포 이렇게 도시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겐 그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로폴리스, 그 수호신이 있으면 수호신의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고라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고라 시장터가 꼭 있어야만이 됐었죠. 이 아테네는 원래는 아테네가 아니고 케클로피디아라고 불려졌었습니다. 케클로피디아라고 불려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도시에 수호신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케클로피디아 사람들이 신들을 모집했어요. 야, 우리 도시 케클로피디아에서 신을 모집하는데 희망자는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 여러 신들이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나타나죠. 이곳에 수호신이 되기 위해서요. 그랬을 때 먼저 이제 맨 나중에 경쟁과 경쟁을 거쳐서 맨 나중에 그 2명이 남게 돼요. 그 2명은 누구냐 하면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하고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입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이곳 사람들이 포세이돈에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당신을 우리 도시의 신으로 모셔준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겠습니까? 하고 포세이돈에게 물어봤을 때에 포세이돈이 하는 말을 나를 신으로 뽑아주신다면은 나는 전쟁 승리권을 보장을 하겠어 라고 전쟁 승리권을 약속을 했습니다. 즉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전쟁 승리권을 저 포세이돈은 우리에게 전쟁 승리권을 보장을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겠어 하고 물어보니까는 아테네가 하는 말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나를 신으로 뽑아주면은 평화를 주겠다라고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곳 사람들, 케클로피디아 사람들은 전쟁 승리권을 택했을까요? 평화를 택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죠? 예? 예,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아테네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죠. 이곳 사람들은 전쟁 승리권을 택하지 않고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약속한 아테네가 이 도시의 수호신이 됐고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이곳은 케클로피디아가 아니고 아테네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지혜, 성경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지혜를 원해서 그 지혜신인 아테네를 택했고 아테네가 약속한 평화를 원한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지어진 교회는 인간의 손으로 허물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교회는 16세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약 5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지만은 저것 때문에 꼭 여기 저 차들이 서야 되고 굉장히 그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저것이 지진으로 나거나 어떻게 천재적으로 어떤 천재적인 사고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는 인간의 손은 절대 허물지 않는다는 불문율에 의해서 16세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네. 예, 할렐루야죠. 네. 그런 거를 배워야 돼. 그래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저기 얕이 들어가서 지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가 들어가 있죠. 50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곳 사람들은요, 예, 아테네가 평화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들은 인간이랑 거의 똑같았고 거짓말도 잘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테네 여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테네 여신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증거를 요구했을 때에 아테네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그것이 변하여 올리브 나무가 됐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평화의 상징이죠. 아테네 여신이 평화를 준다는 증거로서 갖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꽂아서 변한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어쨌든 신이 준 올리브 나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스산 올리브 기름은 아주 질이 좋기로 유명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요, 고대에는 성스러운 기름으로 쓰였었습니다. 왕이 되면 제사장이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 머리에 부었던 기름도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고대에는 아주 성스러운 기름으로 쓰였던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고요. 지금은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주 식용으로서 먹는 기름이 식용기름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기름이 지금 현존하는 세상에 나와 있는 기름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는 기름으로서 아주 인간에 유익을 주는 기름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여자들은 얼굴에 김이나 주근깨 있는 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저 모든 음식에 올리브 기름을 먹거든요. 그 살라다라든가 뭐 야채를 무치든가 생선을 튀기든가 고기를 튀기든가 모든 것에 올리브 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먹기 때문에 얼굴에 김이나 주근깨 하나도 없는 여자 피부에도 아주 유익한 기름이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올리브 기름을 수입해다가 주로 마사지용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마사지용 것보다는 모든 식용으로 쓰이고 있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예. 아테네 여신이 준 기름이라서 그런지 모르죠. 아주 이 고대에는 성스러운 기름이었었고 또한 현대에는 식용으로서 인간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스 언어 이 헬라어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발달된 언어가 이 헬라어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으셨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국제어, 지금의 영어처럼 국제어이기도 했지만은 또한 발달된 언어가 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또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도 사랑, 또 젊은 청춘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도 사랑,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이 헬라어는 그 사랑을 구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친구 간의 우정 같은 거는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고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아가페냐 필레오냐 에로스냐 구분해 놨을 만큼 아주 언어가 발달했던 나라가 이 그리스입니다. 예, 성경의 그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께서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 하면은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모두에게 빚진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 야만이란 말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아까는 그리코와 바바리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바리언이 이 나라 말로 야만인이란 뜻입니다. 야만인.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멋스럽게 인자는 살짝 빼버리고 내가 헬라인에게나, 헬라인은 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 야만에게나 모두에게 빚진 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바바리온, 영어 성경에 보시면 바바리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바바리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시골 노인네들이 저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좀 고쟁이들이 와서 샬라샬라 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시골 노인네들 귀에는 영어가 샬라샬라 이렇게 들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 그리스 헬라인들도요 옛날에 고대에 외국인이 와서 헬라말을 하지 않고 외국말 하는 것이 이들의 귀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 바르바르에다가 사람인 이엔이 붙어서 바바리언에서 원래는 외국인이란 뜻이었었어요. 이 바바리언이요. 바바리언이 외국인이란 뜻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책이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었었죠. 고대에는. 그런데 외국인이 돼서 헬라 사람이 아니라서 헬라어로 기록된 책을 보지 못한다면 이건 야만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바리언이 원래는 외국인이란 뜻이다가 점점점 뜻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야만인이다 라고 뜻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헬라 그리스 사람에게나 아니면 야만 바바리언에게나 모두에게 믿진 자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원래 그 바바리언이란 뜻은 외국인이란 뜻이었었죠. 그래서 헬라인이 아닌 사람은 헬라인이 아닌 외국 사람 즉 야만인이다 라고 기록이 됐을 만큼 헬라어는 그 발달된 언어가 이 그리스 그리고 헬라어입니다. 또한 그리스는요 그 언어를 보시면은 이미 그 2500년 전에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데모는 이 나라 말로 민중이라는 뜻이고 크라시는 지배하다는 뜻이거든요. 민중이 지배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민주주의의 발생지인 푸닉스 언덕에 모시고 올라가서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경제 이코노믹 역시 그리스어입니다. 이코는 이 나라 말로 가정 홈이란 얘기고요. 노믹은 그러니까 가정의 법이란 얘기거든요. 가정의 법은 전략이란 뜻이죠. 가정에서 꼭 해야 되는 법처럼 해야 되는 게 전략이다. 가정의 법인 전략 그것이 이코노믹이 됐습니다. 경제. 그 다음에 그 철학자요. 이 나라 말로 필로는 사랑하다는 뜻이고 그 소포는 지혜란 뜻이거든요. 소피아는 지혜거든요. 사람 이해하리 붙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철학자다. 필로소퍼 역시 그리스어입니다. 굉장히 언어가 발달했던 나라가 이 그리스어입니다. 지금 아주 아름답고 아주 뜻이 많은 발달된 언어가 이 헬라어죠. 예, 그런가 하면 또 이 나라의 그 생활상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모든 관공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침 8시에 일을 출근을 하면 8시까지 출근을 하면은 2시면은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8시부터 1시 반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은 휴무입니다. 일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죠. 그리고 그냥 공무원들은 그죠? 하루 6시간만 일을 하고 주 5일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게들이요. 상점들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아침 8시 반에 가게 문을 열어서 3시 반이 되면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장사 다 했습니다. 3시 반까지만 장사하지 그 이상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8시 반에 문을 열어서 3시 반에 문을 닫고요. 또 다시 6시 반에 문을 열어서 8시 반까지만 장사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24시간 편의점 그래서 저기 중국처럼 문을 열어놓는데다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공무원들은 2시에 퇴근하고 상점들은 3시 반에 문 닫고 뭐 하느냐? 시에스타 타임입니다. 그래서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낮잠 자는 시간으로서 이들에게 낮잠 자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 옆집에서 파티를 하겠다고 뭐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뭐 춤을 추고 노래를 해도 그건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지만은 그 시에스타 타임에 옆집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그래서 낮잠을 방해하면은 경찰에 고발하면은 잡혀갈 만큼 굉장히 아주 낮잠 자는 곳 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스타 타임에는요 급한 볼 일이 아닌 다음에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낮잠 자는 시간에 괜히 급한 볼 일도 아닌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벨이 울려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들에게는 낮잠 자는 시간은 굉장히 전화도 하지를 않습니다. 낮잠 자는 걸 방해하는 것은 대단한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잠 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안 자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그만큼 여자가 어깨에 힘을 주는 나라가 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뭐 기분이 좋아서도 한 잔들 하시고 나빠서도 한 잔 하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거 보통 만난 동네가 이 그리스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주 꼼짝 못하죠. 남자가 소박을 맞는다. 예.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그저 낮으로 밤으로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문을 열어주는 부인을 향해서 이제 우리나라 저희 남편처럼 우리 이 집사처럼 별일 없어 전화 온 데 없어 배고파 빨리 바꿔줘 그러면은 저 뭐라고 하느냐 문을 열어주는 부인을 향해서 아가삐무 그럽니다. 아가삐는 아까 사랑이 나오고 들으셨죠? 아가페요. 무는 영어의 마이에 그래서 내 사랑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인을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만날 때마다 부인의 길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삐무 내 사랑아 싸가빠오 아일러브유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꽃벨라모 이 꽃벨라는 인형이라는 뜻이거든요. 무는 또 나이 그러니까 마이 그래서 내 인형아 그런 얘기거든요. 당신 나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인형처럼 참 이렇게 예쁘네 이러면서 부인의 길을 좀 즐겁게 떠나요. 해야 됩니다. 좀 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오신 분 계세요? 있죠. 예? 있어요. 계십니까? 예. 저 가이드는 사실을 진실되게 말씀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모님을 모시고 온 목사님만 따라하십시오. 저 아가삐무 아무도 안 하시네. 싸가빠오.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가삐무 싸가빠 하시면 썩어 빠진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싸가빠를 썩어 빠진 그러시더라고요. 썩어 빠진이 아니고 싸가빠옵니다. 아가삐무 싸가빠. 그래서 오늘 저 사모님은 네 아이고 잘하셨네요. 오늘 이렇게 아가삐무 싸가빠로 하신 목사님은 점심시간에 과일을 한 조각 제가 더 선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이 나라 남자들은 그렇게 아주 부인에게 즐겁게 하는 것이 그리스 남자들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자는 걸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 사람들은 저녁은 이제 낮잠을 6시 반까지 잤지요. 슬슬 이제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식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은 꼭 밖에 나와서 먹는데 그럼 저녁은 몇 시에 먹느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밤을 즐기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런던에서는 아테네 밤 1시는 런던의 밤 10시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밤을 즐기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새벽 2시까지 먹었죠. 이제 저녁을 밖에서 외식을 하고 집에 부지런히 가서 침대에 들어가면은 새벽 3시나 됩니다. 8시까지 출근을 하려면은 남자는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마나님은 고단하니까 피곤하니까 아직도 침대 맡아서 잠들고 계세요. 그러면 남편이 마나님 깨실까봐 뒤끝이 들고 살금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일어나서 커피 끓여 먹고 한 잔 마십니다. 빵 한 조각 구워 먹고 그다음에 출근하기 직전에 커피 한 잔을 또 끓이죠. 그것은 마나님 커피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끓여가지고 마나님 침대맡에 갖다 놓고 마나님 일어나면 드세요 하고 마나님 커피까지 끓여놓고 출근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 남자들의 신세입니다. 참 재밌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돈을 법니다. 절대 그 월급을 부인에게 다 갖다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 돈, 여자 돈 분명히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아무리 부잣집 하나님이라도 저녁에 내일 5만원 필요합니다. 5만원 타고 2만원 필요하면 2만원 타서 쓰는 것이 그리스의 부부들의 생활입니다. 당연한 듯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비둘기집 같은 게 있습니다. 대리석 십자가가 붙어 있고요. 보셨습니까? 오른쪽에요? 길거리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에클레시아라기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죠. 이 나라 말로요.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거기서 락기란 말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도 양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요. 오른쪽에 그 안에 반대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작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작은 교회. 그것은 뭐냐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그 죽은 자리에다가 그 집 가족이 100% 꼭 전통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라는 뜻은 이 나라는 그 정교회 국가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인님 그 안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죽기 전에 좋아했던 그 선인들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죽은 길이 돌아오면은요 그
올리브 기름도 불도 밝혀놓고 불을 켜놔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괜히 청소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또 불이 없으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올리브 기름 좀 부어서 불을 밝혀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첫째는 이제 운전사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죠. 이 자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던 자리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이름의 뜻은 작은 교회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선임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키, 그래서 작은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여자든 남자든이 분명히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 남자가 침대 하나만 들고 저 쫓겨날지 모르는데 돈까지 부에게 맡겼다가는 깍대기 벗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들은 반드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권위 세울 수 있는 건 거기 하나밖에 없네. 예. 그래서 여기는 그 시장에 가보면은 남자들이 장바구니 들고요. 거리시장 이제 거리에서 시장이 많이 쓰는데 뭐 감자 1kg, 호박 5kg 이렇게 남자들이 시장을 많이 보러 다닙니다. 정말로 몹쓸 동네로구나.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그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어가지고 약속 시간 뭐 한 30-40분 정도 보통 할 수 있는 일이었었죠. 지금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직까지 그 그릭 타임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우리끼리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전수가 싫어해요. 야, 나는 시간 잘 지키기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아라고 해서 제가 그 단어는 우리끼리 있을 때 말씀드리겠는데, 그 단어 약속 시간 제 시간에 오면 바보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약속 시간 제 시간에 왔니 바보야. 그래서 아직까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제 고속도로에 진입이 됐습니다. 이 그리스가요, 지금 이 유제는 EEC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구주 공동체다. 그래서 EEC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그 EEC의 초창기 멤버 국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EU라고 부르죠. EEC가 아니고 EU, 그래서 유럽 유니온이다. 하나가 되자, 유니온이 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EU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수준이 비슷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EEC, 그러니까 옛날 EEC, 지금 현재 유럽 유니언 다른 국가들이 원조를 해줘가지고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훤하게 뚫렸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그 고립도로 가려면 국도로 갔어야 됐고 어물꼬물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아주 편하게 고립도까지 편하게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살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규절이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내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딱 한 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바로 옆 동네구나. 그래서 걸어서 한 20-30분이면 가는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도 바울이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로 알았었는데 여기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훤한 잘 뚫린 고속도로에 이런 고속버스로도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었습니다. 7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이 아덴에 AD 51년경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 가셨을 때는 걸어가시거나 말을 타거나 뭐 배를 타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날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개인적인 그 선교를 위해서 가셨던 그런 개인적인 고생은 다 싹 배제해 버리시고 그 선교라는 그 불타는 열정에 의해서 목적 딱 하나만 기록하셨어요. 내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제가 이렇게 고린도가 안 돼서 먼 걸 보고는 굉장히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존경을 하게 됐고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70km 정도 떨어져 있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이 지역을 이 동네를 메가라라고 부릅니다. 메가라라는 지역인데 원래 그 이스탄불의 터키 이스탄불은 고대에 이 메가라 사람들이 가서 세웠던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에 이스틴볼리란 얘기예요. 그 이스틴볼리란 뜻은 성안이다. 영어로는 에더시티 그래서 뭐 도시안, 성안, 우리말로 하면은 도시 아니다, 뭐 성안이라는 뜻인데 그 이스탄불은 원래 이 메가라 지역 사람들이 가서 세웠던 도시국가가 이스탄불이고 이 나라 말 이스틴볼리가 줄어가지고 이스탄불이 됐습니다. 저 올리브 나무 옆에 보시면 또 올리브 숲 사이에 보면은 좀 올리브보다 키가 약간 작고 자세히 보시면 그 밤새로서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된 그 은행처럼 생긴 콩 보셨습니까? 은행처럼 생겨가지고 반이 열려있는 콩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란 땅콩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던데요. 그 피스타초 나무입니다. 언제는 저 피스타초 나무하고 올리브 나무는 같이 있죠. 예, 여기 지금 오른쪽에요. 이 올리브 나무보다 키 작은 나무가 바로 땅콩 나무, 그 피스타초 나무입니다. 태평양이죠. 태평양이지만 우리가 뭐 동해다, 남해다, 서해다 이렇게 나눠 부르듯이 원래 그 지중해이지만은 이렇게 애기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애기해는 잔잔한 바다죠. 1년 내내 풍랑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부자들이 여름에도 비가 오고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에 요트를 띄워놓고 여름을 즐기는 데가 바로 이 애기해인데요. 이 지중해를 왜 애기해라고 부르냐 하면은 거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 에기우스라는 왕이 옛날에 있었죠. 고대에. 그 에기우스 왕이 옆나라인 트로이젠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그만 그 트로이젠의 공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열심히 사랑을 했죠.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됩니다. 아테네로.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그 트로이젠의 공주에게 이제 이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내가 아무래도 돌아가야 되겠으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니까는 그 트로이젠의 공주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고 또 그 공주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이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트로이젠의 공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구덩이를 파요. 높은 산에 구덩이를 파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와 차고 있던 칼을 그 구덩이에다 놓고는 커다란 바위돌로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신고 있던 구두와 칼을 여기다 두고 가는데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시고 그 아이가 16살이 되면은 산의 아이일 경우에 이 바위를 데리고 와서 내가 지금 두고 가는 이 바위를 자기 남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이 무거운 바위를 움직여서 내가 지금 두고 가는 구두하고 칼을 차고 내게 오면은 내게 보내시면은 내가 내 아들로 알고 맞아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는 아테네 왕은 아테네 에기우스 왕은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트로이젠의 공주는 몇 달 동안 아이를 잘 가지고 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고 그 이름을 티세우스라고 지어줬습니다. 티세우스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16살이 됐을 때에 트로이젠의 공주는 아이를 그 바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바위를 옮겨 놓아라 하고 시키니까는 단숨에 옮겨요. 아주 건장한 아이였었죠. 이제 바위를 옮겨 놓고 보니까 그 속에는 구두하고 칼이 들어있었죠. 그 16년 만에 사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생부는 너의 친아버지는 옆나라 아테네 에기우스 왕이다. 이 구두를 신고 이 칼을 차고 아버지에게 가보라 하고 16년 만에 아들을 아버지 에기우스 왕에게 보냅니다. 티세우스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기쁨에 아테네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오는 동안에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나지만은
걸다 물리치고 점점점 가까이 아테네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교스 왕의 부인은 마녀였었고 마녀는 미래를 알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기 남편의 친아들이 오면은 남편의 사랑을 잃을까봐, 남편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당신을 찾아올 텐데 그 청년은 당신을 해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독을 타서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그 청년을 죽이라고 시킵니다. 애교스 왕은 자기 아들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이 와서 문안 인사를 드릴 때에 준비해두었던 독을 탄 포도주를 대접을 했습니다. 티세우스 왕자는 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서 입에 갖다 댑니다.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마시기 직전에 아버지 애교스 왕이 보니까는 16년 전에 자기 구두하고 칼을 차고 있어요. 그제서야 아들이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는 말할 시간도 없어서 칼을 들어갖고는 그 잔을, 마시기 직전에 잔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아들하고. 그래서 16년 만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교스 왕의 부인 마녀는 자기 흉계가 탄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 흉계가 탄로난 것이 두려워가지고 인도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서 16년 만에 해우를 해서 아버지 애교스 왕과 티세우스 왕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테네하고 크리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레다예요. 이 나라 말로 크리티라고 그러는데 그 크리티하고 전쟁을 했는데 아테네가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이긴 나라에서 반드시 조공을 원하죠. 그런데 그 크리티에서 원한 조공이 뭐냐면은 청년 7, 처녀 7, 14명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크리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황소,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소가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크리티에서는 미도를 지었어요. 미궁을 지어가지고 그 괴물 황소 거기에 가둬두고는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아테네에서 보내오는 청년 7, 처녀 7 젊은이들을 그 미로 속에 밀어 넣어요. 그럼 그 괴물 황소를 1년 동안 아테네에서 보내오는 그 청년들을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티세우스 왕을 들으니까 참으로 분했고 젊은 혈기에 아버지를 졸라댑니다. 아버님, 저를 조공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꼭 그 괴물 왕소를 처치하고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자꾸 아버지를 자기를 조공으로 보내달라고 졸라댑니다. 아버지 애교스 왕이 보낼 리가 없죠. 조공으로 보내면 틀림없이 괴물 왕소에 잡혀 먹을 텐데 그걸 왜 보내겠습니까? 이게 안 보내요. 그러나 자꾸 졸라댑니다. 할 수 없이 보내는데 약속을 하고 보내죠. 네가 지금 갈 때는 검은 돛담배를 타고 가는데 살아서 돌아올 때는 흰 돛담배로 갈아 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멀리 기다리다가 지평선 위에 흰 돛담배가 나타나면은 네가 살아서 성공하고 돌아오는 걸로 알고 내가 조금이나 빨리 기뻐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아들 티세우스를 조공의 일원으로 크리티로 보냅니다. 티세우스 왕자가 조공이 돼가지고는 크리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숙소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죠. 내일이면 이제 그 미로 속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는 잡혀 먹느냐, 황소를 어떻게 처치하느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궁리하느라고 잠이 오진 않아요. 태워가지고 오는데 아테네로 와야 되는데 아테네로 오지는 않고 납소스라는 다른 섬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배에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 다 내리게 하고 납소스 섬에서 물을 잔뜩 싣고는 공주가 잠든 사이에 이 티세우스 왕자가 야밤도주 해버립니다. 공주는 그 납소섬에 버려버렸어요. 영어로는 에이지온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애기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판 전설 따라 삼천리 시간이었습니다.